아내가 달라졌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같은 질문을 반복하고 냉장고 문을 열고는 멍하니 서 있더군요. 처음엔 단순한 건망증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저를 누구세요? 라고 부르는데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제 이름은 김철수. 올해 60입니다. 아내와 결혼한 지 벌써 35년이 흘렀죠. 누구보다도 정 많고 따뜻했던 사람이 제 아내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아내가 이상해졌습니다. 냉장고에 밥을 넣어두고도 또 밥을 합니다. 밥솥을 열고는 밥 했나 하더니 한참 뒤에도 또 쌀을 씻더군요. 처음엔 그냥 피곤해서 그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나이 들면 깜빡깜빡할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증상이 자꾸 반복되더군요. 전화기를 냉장고에 넣어두거나 제 지갑을 세탁기에 넣어버린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정말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퇴근해 집에 들어오니 아내가 저를 바라보더니 조용히 묻는 겁니다. 실례지만 누구세요? 그 말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 평생을 함께한 사람이 저를 모른다고요. 겨우 진정시키고 병원에 데리고 갔습니다. 종합검진을 받고 MRI도 찍고 신경정신과에도 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결과는 정상이었습니다. 치매 초기라고 보기도 어렵고요. 특별히 뇌에 이상은 없습니다. 스트레스성 건망증일 수도 있겠네요. 그런 말만 들었을 뿐 아내의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진짜 병이 아닌데 왜 저렇게까지 변한 걸까요? 하루는 제 생일이었습니다. 별 기대 없이 집에 돌아왔는데 아내는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앉아 있었죠. 그런데 책상 위에 낯선 편지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거기엔 제 이름이 적혀 있었고 그 안엔 낯선 손글씨의 일기장이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2022년 3월 15일 남편의 눈동자가 흔들린다. 검사를 받게 해야겠다. 혹시 아닐까? 일기장은 아내가 쓴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 일기엔 매일 저에 대한 관찰 기록이 적혀 있었고 제가 언제부터 이상해졌는지가 아주 세밀하게 적혀 있었죠. 이건 제가 아픈 건가?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모든 걸 다시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우리 딸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전화로 통화했는데 눈앞에 선 아이를 보곤 누구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리고는 고개를 숙이고 소리 없이 울기 시작했죠. 그 순간 제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그날 밤 나는 혼자 거실에 앉아 아내의 일기장을 읽었습니다. 처음엔 나를 걱정하던 내용으로 시작됐지만 갈수록 그녀 자신이 기억이 흐려지고 있다는 고백이 등장하더군요. 나는 잊고 있다. 기억이 지워지는 느낌이다. 가장 무서운 건 내가 그걸 알고 있다는 사실이다. 다음 날 딸이 집에 왔습니다. 엄마가 이상하다는 내 말을 듣고 급히 달려온 거죠.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딸을 본 아내는 아무 말 없이 그저 멀뚱히 바라만 봤습니다. 그리고는 작게 중얼거렸죠. 실례지만 어디서 뵌 적 있나요? 딸은 순간 굳어버렸고 나도 할 말을 잃었습니다. 엄마 나야, 소영이. 당신 딸 소영이요. 아내는 당황한 듯 머리를 감싸고 갑자기 울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해요. 머릿속이 너무 복잡해서 나지근데 왜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 걸까요? 그 모습을 본 딸은 손으로 입을 막고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딸은 매일 집에 들렀고 아내를 위해 작은 이름표를 만들어 냉장고에 붙여두었습니다. 소영, 우리 딸, 올해 33. 그 이름표를 볼 때마다 아내는 조용히 웃으며 중얼거렸죠. 그래. 우리 소영이 우리 딸이지. 하지만 그 미소는 늘 어딘가 슬펐고 금방 다시 낯선 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어느 날 아내는 식사를 하다 말고 내게 물었습니다. 저기, 우리 언제 결혼했어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죠. 1988년 봄, 벚꽃이 막 피던 날이었어. 그런데 아내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그런데 제가 당신을 왜 좋아했었는지 기억이 안 나요. 그 말에 웃으며 대답해야 했지만 속으로는 울고 있었습니다. 아무렇지도 않은 척했지만 나는 그날 밤 거실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내가 먼저 무너질지도 모르겠다. 점점 더 심해지는 기억 상실. 하지만 검진은 여전히 이상 없다고 나옵니다. 내가 이상한 건가? 아내가 이상한 건가? 아니면 이 모든 게 다 나 때문인 건가? 그 의심은 나를 점점 더 지치게 했습니다. 그렇게 몇 주가 지났고 나는 아내 몰래 다시 병원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모든 게 아내 탓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제 진단 결과를 듣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치매에 걸린 사람은 아내가 아니라 바로 저였습니다. 그날 아내 몰래 병원에 갔습니다.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아내의 상태가 이상한 건 분명한데 검진에서는 계속 정상이란 말만 들었으니까요. 괜히 불안해졌습니다. 혹시 나한테 뭔가 있는 건 아닐까? 종합신경과에서 진료를 받고 혈액검사부터 MRI, 인지기능 검사까지 이것저것 다 받아봤습니다. 의사는 조용히 말하더군요. 김철수 씨 최근에 기억이 흐려진 적은 없으셨나요? 글쎄요, 깜빡한 적은 있긴 한데 나이 들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의사는 눈을 지그시 감더니 말했습니다. 알츠하이머 초기 증상이 보입니다. 순간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내가 치매라고요? 나는 떨리는 손으로 결과지를 들여다봤습니다. 분명히 이상하긴 했습니다. 아내의 일기장 속 기록이 내 행동 하나하나를 정확히 짚어내고 있었던 것. 그런데 난 아내가 이상하다고만 생각했죠. 정작 문제는 나였던 겁니다. 멍한 상태로 병원 대기실에 앉아 있는데 아내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 어디에요? 늦네요. 밥 차렸어요. 그 한마디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당신이 아픈 게 아니라 오히려 나를 돌보느라 그렇게 행동했던 거였어요. 집으로 돌아가자 아내는 내 얼굴을 보더니 말없이 안아주었습니다. 병원 다녀왔어요. 어떻게 알았어? 당신 표정 보면 다 알죠. 아내는 조용히 내 손을 잡고 자리에 앉혔습니다. 그리고 거실 책장 구석에서 오래된 노트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거 이제 보여줘야 할 것 같아요. 노트 속에는 아내가 그동안 적어왔던 기록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오늘도 집 열쇠를 놓고 나갔다. 집에 다녀온 것도 기억하지 못한다. 자꾸 아내의 이름을 혼동한다. 남편이 조금씩 무너지고 있다. 아내는 눈물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 일부러 이상한 척한 거예요. 당신이 자신을 자책하지 않게 하려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아내 앞에 무릎을 꿇고 아무 말도 못한 채 엎드렸습니다. 내 인생이 무너진 것보다 더 아픈 건 그녀가 혼자 모든 걸 감당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그날 처음으로
내가 얼마나 바보 같은 사람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그 노트의 마지막 장엔 더욱 충격적인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이 사람이 나조차 기억하지 못할 날이 올 것이다. 그 문장을 보는 순간 나는 전율이 일어났습니다. 정말 그런 날이 오는 걸까요? 나는 정말로 이 소중한 사람을 잊게 되는 걸까요? 노트에는 모든 게 적혀 있었습니다. 내가 언제부터 이상해졌고, 어떤 행동을 반복했고, 무슨 말을 잊었는지까지. 그런데 그 기록의 끝엔 이 사람이 날 잊더라도 나는 끝까지 사랑할 겁니다 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아내가 건넨 노트를 책상에 앉아 천천히 읽었습니다. 그건 단순한 일기장이 아니었습니다. 한 장 넘길수록 그 속에는 사랑이라는 단어보다 더 깊은 책임과 배려가 담겨 있었습니다. 2023년 6월 1일 오늘 남편은 집으로 오는 길을 기억하지 못했다. 자주 다니던 길인데 길을 잃었다며 전화를 걸어왔다. 차마 그가 틀렸다고 말하지 못했다. 나는 그저 웃으며 괜찮아. 내가 데리러 갈게라고 말했다. 그 글을 읽는 순간 내 기억 속에서도 흐릿했던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그렇게 혼란스러워하던 날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손을 잡아주었죠. 그런데 그건 단순한 다정함이 아니라 준비된 반응이었습니다. 노트에는 병원 진료 기록까지 함께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내가 언제 어떤 진단을 받았는지, 어떤 약을 먹었는지, 부작용이 어땠는지. 나는 남편의 주치의다. 남편은 이 사실을 모른다. 모르길 바란다. 그래야 내게 죄책감을 덜 느낄 테니까. 나를 보호하려고 그 모든 걸 혼자 떠안고 있었던 겁니다. 노트의 구석에는 손글씨로 낙서처럼 적힌 메모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날 잊더라도 나는 끝까지 사랑할 겁니다. 나는 그 문장을 여러 번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처음으로 아내에게 제대로 된 고백을 했습니다. 미안해. 내가 먼저 무너지고 있었는데 당신한테만 모든 걸 떠맡겼네요. 아내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괜찮아요. 당신은 내가 가장 많이 사랑한 사람이니까.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아내의 눈빛이 어딘가 흔들리는 느낌이었죠. 그제야 나는 깨달았습니다. 아내. 역시 점점 기억이 흐려지고 있었던 겁니다. 자신을 꾸역꾸역 다잡으며 나를 돌보던 아내. 하지만 그녀도 서서히 자신의 기억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말했다. 이제는 나도 조금 무서워요. 내가 나를 못 믿겠어요. 그리고는 아내는 내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있더라도 마음만은 기억해요.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나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날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오래도록 서로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나는 점점 더 이상한 현상을 겪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아내를 알아보지 못하게 되는 날이 가까워지고 있었던 겁니다. 아내는 조용히 나를 침실로 데려갔습니다. 오래된 책장을 열고 가장 아래 칸에 있던 작은 상자를 꺼내더군요. 이건 당신을 위해 준비한 거예요. 나는 상자를 열어봤습니다. 안에는 오래된 사진 몇 장과 낡은 USB 하나, 그리고 스마트폰 한 대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건 뭐야? 나는 물었고, 아내는 말없이 손짓으로 재생 버튼을 누르더군요. 그리고 그녀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녹음된 아내의 목소리. 여보, 지금 이걸 듣고 있다면 아마 당신은 나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겠지요. 하지만
괜찮아요. 당신의 마음은 기억하고 있을 테니까요. 오늘은 우리가 처음 만난 날입니다. 그날 당신은 커피에 설탕을 3번이나 넣었죠. 웃으면서 말했잖아요. 단 게 좋아서요. 나는 그 미소를 잊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 당신이 잊어도 괜찮아요. 당신이 힘들어질 때마다 이 영상을 하나씩 보게 될 거예요. 매주 하나씩 내가 당신에게 남긴 선물이에요. 나는 그 자리에서 멍하니 앉은 채 영상을 몇 개 더 재생해 봤습니다. 어느 영상에선 아내가 주방에서 요리를 하며 장난스럽게 웃고 있었고, 또 어떤 영상에선 2딸과 함께 남몰래 연습한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여보, 이건 당신이 제일 좋아하던 노래잖아요. 혹시 기억 안 나면 다시 들려줄게요. 눈물이 멈추질 않았습니다. 그녀는 내가 기억을 잃을 걸 예상했고, 그걸 받아들였고, 심지어 준비해 왔습니다. USB에는 우리의 이야기라는 폴더가 있었습니다. 그 안엔 매년 기념일마다 찍은 사진, 손글씨로 적힌 편지, 아이들이 만든 카드, 그리고 나를 위한 음성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오늘 남편은 나를 잘못 알아봤다. 하지만 내 이름을 부를 때 그의 눈이 조금 흔들렸다. 아직은 괜찮다. 조금만 더 함께 있고 싶다. 나는 그날 밤 영상을 끝까지 다 보지 못했습니다. 너무 벅찼습니다. 그리고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내가 있는 만큼 그녀는 나를 지켜주고 있었단 걸. 하지만 동시에 걱정이 밀려왔습니다. 만약 내가 정말 그녀를 완전히 잊게 된다면 그녀는 어떻게 될까요? 나의 세상이 그녀에게서 사라질 때 그녀는 또 어떤 고통을 겪게 될까요? 다음 날 아내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준비한 걸 당신이 하나씩 꺼내보는 시간이에요. 기억이 흐려질수록 이 안에 우리는 선명해질 거예요. 나는 그 말에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였죠. 하지만 마음속으론 이렇게 다정하고 현명한 사람을 언젠가는 잊게 된다는 사실이 견딜 수 없을 만큼 아팠습니다. 그리고 진짜 이별의 예고처럼 그녀의 행동에도 변화가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단어를 더듬고 문장을 읽고 나보다 먼저 그녀의 세상이 무너지고 있었던 겁니다. 아내는 점점 말을 더듬기 시작했습니다. 자주 단어를 헷갈렸고 어떤 날은 밥 먹은 걸 기억 못하기도 했죠. 그런 모습을 보며 나는 마음이 찢어졌습니다. 나 하나 간신히 버티는 것도 벅찬데 이젠 아내까지 무너지는구나 싶었죠. 그런데 그날 저녁 아내가 나를 거실로 부르더군요. 작은 테이블에 차 한 잔과 편지 한 통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건 당신에게 전하는 마지막 고백이에요.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펴고 내 앞에서 천천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이 말을 언제 해야 하나 참 많이 고민했어요. 내가 처음 당신의 이상함을 눈치챈 건 3년 전 어느 봄날이었어요. 그날 당신은 생일날 아이 이름을 잊었죠. 처음엔 그냥 바쁜 줄 알았어요. 그런데 반복됐어요. 중요한 약속을 까먹고 대화를 나누다 말문이 막히고, 그래서 내가 병원 예약을 잡고 몰래 동행했던 날 의사 선생님이 그러더군요. 남편분 초기 알츠하이머 같습니다. 그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내가 무너질 수 없었어요. 당신이 가장 두려워하는 건 남들에게 짐이 되는 것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생각했어요. 내가 아픈 척하자, 내가 치매인 척하면 당신이 그걸 돌보는 역할이 되면 당신이 덜 무서울지도 모른다고. 그리고 당신은
정말 훌륭했어요. 매일 내 약을 챙기고 같은 말을 반복해도 한 번도 화낸 적 없었죠. 내 실수를 덮어주고 헷갈려하는 나를 꼭 안아주었어요. 사실은 내가 당신을 안아야 했는데 나는 그냥 당신의 두려움을 대신 지고 싶었어요. 당신이 내 앞에서 자존심을 무너뜨리는 걸 보고 싶지 않았어요. 여보, 앞으로 당신은 나를 점점 잊을 거예요. 내 이름도, 내 얼굴도, 함께한 시간도. 하지만 괜찮아요. 나는 당신을 죽는 날까지 기억할 거니까요. 그녀의 손에서 편지가 툭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나를 바라보며 느꼈습니다. 여보, 당신이 아픈 걸 내가 미리 알았다는 죄책감, 숨긴 죄. 그걸 안고 살아온 시간이 너무 길었어요.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무슨 말로도 이 사람의 고통과 사랑을 다 담을 수 없었어요. 그저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우리가 잊어갈 시간 속에서도 단 한순간만큼은 함께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그녀는 내 옆에 조용히 누워 마지막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당신이 날 잊더라도 난 매일 처음처럼 당신을 다시 사랑할게요. 나는 이제 세상의 많은 것들을 잊었습니다. 낯선 공간에서 깨어나 벽에 붙은 사진들을 바라보다 이름조차 떠오르지 않는 사람들 얼굴을 봅니다. 그런데도 가끔 가슴이 이상하게 따뜻해지는 날이 있습니다. 어떤 날은 누군가가 내 손을 잡고 있는 것 같은 착각이 들고, 어떤 날은 내 앞에서 노래를 불러주는 목소리가 내리속을 떠나지 않습니다. 나는 기억하지 못하지만 마음은 뭔가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책상 위에 놓인 낡은 편지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봉투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철수에게 당신이 이걸 읽는 날 나는 곁에 없을 수도 있어요. 나는 손을 떨며 편지를 열었습니다. 종이는 오래돼서 바스락거렸고 글씨는 익숙하지 않았지만 문장을 따라가던 내 마음은 어쩐지 울고 있었습니다. 아내의 마지막 편지를 다 읽었을 때 나는 무언가를 이해한 듯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가 누구였는지는 이름으로는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은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내 심장이 기억하고 있는 단 한 사람, 그리고 나는 나지막이 혼잣말을 했습니다. 고마워요. 나를 기억해줘서, 그리고 사랑해줘서. 기억은 사라져도 마음에 새긴 사랑은 끝까지 남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언젠가 누군가를 잊고 누군가에게 잊혀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서로를 지키려 했던 두 사람의 사랑처럼 마음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당신의 사랑은 지금 어떤 모습으로 기억되고 있나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기억을 잃어가는 두 사람. 하지만 끝까지 서로를 지키려 했던 그들의 마음은 단 한순간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때때로 사랑을 잊고 고마움을 잊고 가족의 의미를 놓칠 때가 있죠. 이 이야기처럼 소중한 사람에게 오늘 사랑해, 고마워 한마디 전해보는 건 어떨까요? 그리고 이 영상이 당신의 마음에 따뜻한 울림이 되었다면 좋아요 한 번, 댓글 한 줄, 구독 한 번으로 저희에게도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기억 속에 오늘 이 이야기가 오래도록 남기를 바라며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